예, 우리 그럼 정무인 측에서 받으신 누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문상식 변호사 예. 반드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걸리세요? 한 4, 5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뭐 50분 정도. 중복되는 사항은 최대한 과감히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신문 사항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 가항 관련해서 증인 그 처음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그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미르재단을 설립한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이후에 진술을 변경하셨잖아요. 제가요? 예, 검찰 조사에서. 저는 그렇게 진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잘못 물어봤어요. 이 사건 초기에는 그 미르재단 등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경련이 설립한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청와대 요청 강압의 지시에 따라서 설립한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셨죠. 네. 그게 진술을 변경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보도가 있었는데 9월 말경 청와대로부터 정경련 차원에서 직접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시를 받고 언론 인터뷰를 해서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정경련 해체론을 포함한 각종 비난이 쏟아져서 조직을 맡고 있는 대표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됐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볼 면목도 없고 또 언론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게 저도 모르는 사실이 계속 밝혀져서 약간의 그 배신감도 느끼게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미 제가 검찰에 갈 때쯤 돼서는 문체부 공무원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가서 뭐 사실을 대개 다 진술해서 검찰이 모든 것을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청와대 요청에 의한 언론 발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됐습니다. 그 청와대 요청이라는 거는 그 안종범 수석의 그 요청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안종범 수석이 뭐 소위 이제 VIP라든지 뭐 그 청와대 내에 뭐 위에 있는 결정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던가요? 그때는 그런 언급은 없었고 예.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주신문 구항 관련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5년 5월경에 그 정경련 내부에서 중소기업 협력센터, 그러니까 2005년도에 중소기업 협력센터라는 걸 설립했죠. 네, 설립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센터를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현재 그거 증인이 그 사무 관할하지 않으세요? 지금 설립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예. 제가 거기 이사장으로 있고 예. 우리 정경련 예산과 또 우리 회원사들의 임직원이 참여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재단법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협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관여하고 난 다음에 뭐 임원의 선임, 뭐 해임, 뭐 보직 변경 이런 걸 했을 때 정경련 위에 다른 사람의 뭐 관여를 다른 뭐 단체의 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결정할 때도 정경련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이거 해라. 그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34항의 나항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미르재단 그 임원진 선임과 관련해서 정경련도 미사를 뭐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구조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는 뭐 추천을 안 하셨죠?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뭐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예.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다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추천할 수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추천할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우선 정부 예산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뭐 정부 산하 기관인가 보다 생각했고요. 또 청와대가 찍어줬을 뿐더러 찍어준 이사진들에 대해서 뭐 연락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추천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경련 관련자 외에 실제 출연을 하는 기업들에서 좀 한번 뭐 임원진 선정과 관련돼서 뭐 어떻게 되냐, 우리 추천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들은 안 나왔나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돈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돈만 알고 내는 있습니다.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35항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비청구인 변호인께서 포스코 이사의 회력에 의하면
그 미르재단 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셨죠. 네. 실제 그 포스코에서 그러한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경련에 온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혹시 개별적으로 뭐 미르재단이라든지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제출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그 아까 그 미르재단으로부터 받은 미르재단 설립 추진 계획이라는 문서 아까 보셨죠? 저 변호인 그 네. 피청근 변호인께 제시한 거. 예. 이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재단금 출연금을 납부하는 기업 내지는 그거를 모아서 실제 일을 추진하는 정경련 내지는 개별 기업 그 출연하는 그 기업인 그러니까 출연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정경련에서 이거 가지고 있는 서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진 계획인데. 뭐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사후에 그걸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미르재단 설립 추진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그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반대 신문사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묻기 전에 먼저 그 증거로 책태되지 않은 그 이승철 증인의 진술서 갑 51호증에 750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증인이 작성해가지고 검찰에 제출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증인 네 됐습니다. 1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단 설립 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재단 출연금 약정 증서를 받은 것도 전경련이기는 하나 두 재단은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서 설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죠. 네. 사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안종범 수석에게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재단 설립 이유를 물은 적이 있죠. 네. 이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이 문화계 쪽에는 좌파 인사들이 많고 체육 쪽에는 문제가 많은 단체들이 대다수여서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을 추진하기가 힘이 듭니다. 전경련에서 재단을 설립해 주시면 재단에 저희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 일을 추진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네. 근데 지난번 안종범 수석은 여기 그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히려 이런 취지로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한 바 있거든요. 네. 어떤 게 사실이에요? 뭐 저는 제가 말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우파 얘기하길래 체육계에도 무슨 우파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체육계도 좀 좋은 단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체육에도 그런 거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증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가지고 재단들의 규모가 각각 3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네. 그다음에 기업들과 상의해서 재단 설립 준비 작업을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었죠. 네. 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단 설립 준비라는 건 뭘 의미하나요? 의사를 확인하고 출연 약정을 해 놓는 거 정도로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딱 그 정도만 준비해라. 이런 취지겠네요. 그죠? 네. 제가 이해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8항, 9항, 10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12항도 아까 답이 나온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혹시 최순실 씨에 대해 직접 들어본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다. 증인 전경련이나 기금을 출연한 기업들에서는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의 임원진 선임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운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부 예산을 부어서 정부가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돈을 300억, 500억 이렇게 낸 재단들인데 정부에 돈 낸 사람들이 아무 관여를 안 하겠다는 건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다라는 거죠. 네, 어차피 뭐 청와대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4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15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좀 전에 그 안종범 수석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 및 체육 관련 정부 일을 추진은 하려 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부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고 그러면 또 두 재단을 통해서 정부 일을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정부의 성격이 변하면 문화라든지 체육에 관련된 그 관점도 다르고 정책도 다를 텐데 기존 재단을 그 재단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뭐 정부 산하기관들도 네. 정보가 바뀔 때 조금씩 변동이 되지만 뭐 본질은 다르지 않을 테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재단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의 사업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안종범 수석이 2015년 10월 19일경 미르재단 관련해서 묻는 겁니다. 2015년 10월 19일경 증인에게 저단해서 급하게 재단을 설립해야 하니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과 실무를 논의해라.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를 참석시켜라 라고 지시를 한 적 있죠. 네, 그래서 전경련 이용 상무에게 최상목 비서관에게 연락해서 회의 일정 잡고 회의에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었죠. 네, 20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5년 10월 21일 청와대에서 1차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 참여한 이용호 상무로부터 자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총리의 방안에 맞춰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LG,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9개 그룹이다.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이 9개 기업 그 특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전경련의 의사가 반영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다라는 거죠. 22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0월 22일경 두 번째 회의거든요. 청와대에서 있었던 두 번째 회의에서 최상목 비서관이 재단은 10월 27일까지 설립돼야 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문체부는 10월 27일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춰 반드시 설립화가 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라는 걸 보고를 받았죠. 네, 그리고 2015년 10월 23일에 있었던 세 번째 청와대 회의에서 최상목 비서관이 미르라는 재단 명칭하고 주요 임원진 명단을 이용호 상무에게 전달했었죠. 네, 증인도 그거 전달 받았었죠. 받았습니다. 증인 그날 원래 그 강원도 강촌에서 예정된 1박 2일 전경련 출입 기자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죠. 네, 그래서 그 간담회 참석하기 직전에 그 내용을 보고받았었죠. 그렇게 받은 걸로 아마 조서가 돼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날 저녁 때 네. 예, 연락받은 거로 제가 그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그럼 강촌에서 따로 전화로 연락받은 거예요? 예, 전화로? 네, 네. 알겠습니다. 2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청와대에서 알려준 이사들 임원진 명단 중에 증인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고 아까 진술했었죠. 네, 27항, 28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인은 증인 그 30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상목 비서관이 2015년 10월 23일 그때 이제 기존의 9개 그룹 이외에 롯데도 출연기업에 포함시키라는 그런 지시도 했었던 거죠. 네, 31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그 2015년 10월 24일 그때 강촌에 있었을 때입니다. 기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올려야겠다. 출연 기업에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 알아보라 라는 취지를 직접 받았었죠. 네,
그때 당시 안종범 수석이 그 VIP에게 보고했더니 VIP가 300억 원은 적다. 500억 원으로 올려야겠다라고 했다고 그런 취지로 말을 했었죠. 네, 정확히 그때 VIP라고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 그 당시에 뭐 500억 원래 애초에 300억 원이었는데 200억 원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항의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출범하는데 갑자기 200억 올리면 어떡하느냐. 네. 그래서 조금 난색을 표명을 했더니 그럼 다음에 할 K스포츠는 200억으로 깎아줄게.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토요일 날 갑자기 이 시간에 전화해서 어떻게 일요일까지 결정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몇 군데 연락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500억 주공도 다음 날까지 바로 결정하라 뭐 이런 취지였네요. 네. 34망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안종범 수석이 일부 그룹은 자신이 직접 뭐 연락해주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던 거죠. 네. 실제 그 안종범 수석이 그래서 연락했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안 전 수석이 적자 3조인 현대중공업에도 출연금을 강요하도록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죠. 한번 알아보라고 했었습니다. 아니. 그쪽도. 그러니까 증인 그 안종범 수석이 형사사건 법정에서 예. 그 증언을 하실 때 예. 그 안 전 수석이 적자 3조인 현대중공업의 출연금을 강요하도록 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했었죠. 그 정확한 워딩은 예. 현대중공업과 음. 또 하나 어디였죠? 그 아니요. 아니요. 현대중공업하고 그 포스코 예, 에도 연락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딱 그 말만 한 거였어요? 네. 무슨 적자 3조 이런 얘기는 잘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증인의 그냥 말이에요. 예, 증인의 예. 생각에 비춰보면 이거 적자 3억 원, 3조 원 회사에 그 출연을 강요하는 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네요.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증인이. 네, 제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증인과 같이 강촌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던 박찬호 전무가 증인의 지시받고 급히 서울 올라가면서 이용호 상무에게 추가 출연 기업들을 정리하라고 좀 한 적이 있죠. 네. 그러면서 기존 9개 그룹의 출연금 증액 사실도 통보하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실제 통보가 됐었죠. 네. 그래서 상당수 그룹에서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뭐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다는데 그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9개 그룹에 롯데 등 7개 기업이 추가되어 16개 그룹이 500억 원을 미르재단에 출연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결국 16개 그룹은 다 청와대에서 결정한 기업이네요. 그 중에서 LS와 대림만 네. 안종범 수석께서 20대 그룹 중에 네. 낼 만한 곳을 알아봐라 그랬는데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나 동부는 이미 부실 기업이 됐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2개 그룹이 있어서 2개 그룹은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20대 그룹 내에서 낼 수 있는 곳을 찾아보라 그래서 두 군데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항, 40항, 41항 생략, 아니 40항 생략하겠습니다. 41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41항하고 42항 같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2015년 10월 27일 미르재단 현판식이 있었죠. 네. 그때 뭐 증인, 뭐 재단의 이사진, 그다음에 출연 기업 관계자들이 모두 일부 출연 기업 관계자들이 출석을 했었죠. 네. 증인 그때 재단 이사진 중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임원진이 누군지도 몰랐고 실제 재단 현판식 할 때까지도 소개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43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재단 설립 이후에 정경련에서 재단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 없죠? 네. 45항 그럼 뭐 미르재단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뭐 어차피 청와대가 운영할 텐데 네. 저희가 어차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운영에 대해서도 참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6항, 47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8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입니다. 그 2015년 12월 중순경에 안종범 수석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300억 원짜리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라고 지시를 했고 증인은 박찬호 전무에게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으니 책과 관련된 재단도 설립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었죠. 네. 그때 뭐 그 안정범 수석으로부터 재단 설립 지시가 오면 너무나 당연한 듯이 지시에 따라 재단을 설립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미 지난 여름에 그 하기로 다 약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달리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미르재단처럼 재단 명칭이나 이 사진도 모두 청와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가 돼서 왔었죠. 네. 52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검찰 조사에서 안정범 수석이 재단 출연금 1,000억 원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따랐을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뭐죠? 뭐 어차피 청와대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재단 출연 규모가 어느 정도 선상이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게 가능만 하면 다 따랐을 거다라는 그런 취지네요. 아주 무리하지 않은 범위라면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4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K스포츠에도 그 재단 K스포츠 재단의 운영에도 정경련 관여하지 않았죠? 네. 알겠습니다. 57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 이후 부분은 주시문 사항에 따로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7항, 58항, 59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항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어요? 예. 제가 소추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이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처음에 8월달에 얘기가 나왔다가 10월 말쯤에 이제 설립이 됐잖아요. 한 2달간의 공백이 생겨요. 근데 안종범 수석이 처음부터 대통령의 지시다 이러면서 미르재단을 설립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2달 동안 진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선 안종범 수석의 저희들이 알려준 7개 그룹 회장과 VIP가 얘기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이 안 돼서 그룹에서도 확인 안 해주고 또 청와대에서도 확인을 안 해주고 그래도 뭐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러더니 또 오찬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다 그랬더니 또 오찬 간담회에서도 들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혼선을 빚어서 서로 확인하느라 시간이 2달 걸렸습니다. 확인한 데 시간이 2달 걸렸어요? 예. 혹시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뭔가 좀 마음속으로 이 재단 설립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아서 안종범 수석이 좀 미적거린 측면은 없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독대 사실을 그때도 저희도 이제 처음 알게 되고 나서는 뭐 진작 말해줬으면 그렇게 혼란이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 사실 대통령과 독대라는 게 뭐 굉장히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서로가 말하기 불편했을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 증인께서 정경련에 지금 한 몇 년 근무하고 있죠? 2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7년째 근무하는 동안에 역대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독대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경우처럼.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정경련에서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렇게 재단법인을 설립한 전례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맞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그럼 정경련에서 만든 재단은 있나요? 이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협력재단 같은 거 만들었습니다. 중소기업 협력재단은 네. 정경련이 운영하고 또 지원도 정경련에서 하고 정경련 주도하에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이다. 네, 처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있어요? 예. 전병관 변호사님. 처음에 이 재단의 성격에 대해서 정의는 좀 공익적인 그런 재단으로 생각했던 것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재단 사업이 잘 돼서 당초 취지대로 이 목적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활발하게 된다면은 그 이익이 그 기업을 비롯한 다른 경제 주체들도 향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정인이?
당초 그 정인이나 그 출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진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를 예상하고 출연했을 거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첫째로 그 증인이 뭐 얘기하기를 증인이 이제 진술을 변경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주요한 게 어떤 정경련 해체에 대한 압박감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정경련 해체 증인이 뭐 진술을 한 이후에 뭐 여론에서 여러 가지 정경련 뭐 해체해야 되니 뭐 아니니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압박 때문에 정경련이 까딱하다가 해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뭐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 주변의 지인들조차도 제가 하는 말을 믿질 않았고요. 그랬을 리가 없다. 세 번째는 언론에서 계속 진실이 보도되는데 이거 내가 너무 뭘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이거 어차피 다 지금 밝혀지는데 내가 막는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기는 아니지만 미르 재단과 K 재단 이사진으로 그 정경련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한 명씩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경련에서 추천을 먼저 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 기업들 요청이 있어서 정경련에서 재단 측에 요청을 하게 된 건가요? 재단에 분규가 생기고 언론에 이제 계속 보도가 되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청와대가 지시가 있어서 청와대 요청에 의해서 이사진을 저희가 한두 분 넣게 됐고 그분들도 다 청와대 검증을 통과한 다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애초에 뭐 정경련도 얼마든지 추천을 하면 이사진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 구조였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처음에 그렇게 했었으면 네. 뭐 기업도 들어가라라고 했었으면 그럴 수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애초에 재단 설립이 한 2달 이상 지체된 사유와 관련해서 그 대통령과 그 주요 기업 총수들 간에 얘기가 됐다고 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 2달 이상 기업 측에서도 그런 사실이 확인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뭐 사실 그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에 그런 재단 출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가 있었다면 사실 그 기업 총수들이 먼저 알아서 밑에 지시를 하고 출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정말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언론을 보니까 독대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실을 밖에다가 특히 정경련에 알릴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경련에는 알리지 않더라도 총수들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출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먼저 시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송재원 변호사입니다. 그 아까 그 안종범 수석이 좌파 인사들이 많고 체육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단체들이 다수여서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 재단을 만들었다 이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정말 좌파 단체들이 이렇게 문화예술계에 많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어차피 저희야 뭐 설립 취지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번 딱 하고 그 뒤로 뭐 한 1년 이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명분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에 좌파 단체가 정말 많다면은 대개 보면은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반기업적인 정서가 많은 건데 이런 취지라고 그러면은 정경련이 오히려 나서서 또 재벌 기업들이 나서서 여기에 적극 동참해야 되지 않는가 부회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재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뭐 재난재해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국가적 행사 정도만 참여했지 이런 특정 분야를 재계가 공동으로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재계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했을 것으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도 그 자금 같은 거 출연하기도 하고 있죠. 정경련 스스로 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정부의 어떤 요청이랄까 주도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회공헌 자금을 쓰기도 하고 또 개별 재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출연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그러면 이번 건과 같은 규모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뭐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랬을 때 본건 재단법인 설립하는 거하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출연 행위, 뭐 후원금을 지급한다던가 이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었습니까? 우선 과거는 우선 자발성이 있었던 것이 꽤 많을 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이 있었더라도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가 구체적인 행위에 또 자유성이 매우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이 차이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지나고 나서 지금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돈을 낼 때는 사실은 좋은 의도로 돈을 낼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벌기업 회장님들이. 글쎄 그건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지 말라 뭐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추천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경련 관련자 외에 실제 출연을 하는 기업들에서 좀 한번 뭐 임원진 선정과 관련돼서 뭐 어떻게 되냐, 우리 추천하면 안 되냐, 뭐 이런 말들은 안 나왔나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돈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그냥 돈만 알고 내는 있습니다.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 35항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그 피청구인 변호인께서 포스코 이사의 회력에 의하면 그 미르재단 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셨죠. 네. 실제 그 포스코에서 그러한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경련에 온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혹시 개별적으로 뭐 미르재단이라든지 청와대에 그런 의견을 제출한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그 아까 그 미르재단으로부터 받은 미르재단 설립 추진 계획이라는 문서 아까 보셨죠? 저 변호인 그 네. 피청근 변호인께 제시한 거. 예. 이게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재단금 뭐 출연금을 납부하는 기업 내지는 그거를 모아서 실제 일을 추진하는 정경련 내지는 개별 기업 그 출연하는 그 기업인 그러니까 출연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정경련에서 이거 가지고 있는 서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진 계획인데. 뭐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사후에 그걸 확인하는 문서가 아니라 미르재단 설립 추진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그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반대 신문사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묻기 전에 먼저 그 증거로 책태되지 않은 그 이승철 증인의 진술서 갑 51호증에 750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증인이 작성해가지고 검찰에 제출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증인 네 됐습니다. 음. 12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2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12항도 아까 답이 나온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그 두 재단 설립 과정에서 혹시 최순실 씨에 대해 직접 들어본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다. 증인 그 전경련이나 기금을 출연한 기업들에서는 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임원진 선임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운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정부 예산을 부어서 정부가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돈을 300억, 500억 이렇게 낸 재단들인데 정부에 그 돈 낸 사람들이 아무 관여를 안 하겠다는 건 좀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못했다라는 거죠. 네, 어차피 뭐 청와대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4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15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좀 전에 그 안종범 수석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 및 체육 관련 정부 일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좀 정권이 교체가 되면 정부의 성격이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고 그럼 두 재단을 통해서 정부 일을 한 게 가능한 건가요? 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정부의 성격이 변하면 문화라든지 체육에 관련된 그 관점도 다르고 정책도 다를 텐데 기존 재단을 그 재단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뭐 정부 산하 기관들도 네.
정보가 바뀔 때 조금씩 변동이 되지만 뭐 본질은 다르지 않을 테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재단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의 사업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단 설립 허가 서류를 제출하고 재단 출연금 약정 증서를 받은 것도 전경련이기는 하나 두 재단은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설립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죠. 네. 사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안종범 수석에게,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나서 재단 설립 이유를 물은 적이 있죠. 네. 이에 대해서 안종범 수석이 문화계 쪽에는 좌파 인사들이 많고 체육 쪽에는 문제가 많은 단체들이 대다수여서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을 추진하기가 힘이 듭니다. 전경련에서 재단을 설립해 주시면 재단에 저희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 일을 추진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네. 근데 지난번 안종범 수석은 여기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실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오히려 이런 취지로 우리 증인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증언한 바 있거든요. 네. 어떤 게 사실이에요? 뭐 저는 제가 말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우파 얘기하길래 체육계에도 무슨 우파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체육계도 좀 좋은 단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체육에도 그런 거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항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은 증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가지고 재단들의 규모가 각각 3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네. 그다음에 기업들과 상의해서 재단 설립 준비 작업을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었죠. 네. 6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라는 건 뭘 의미하나요? 의사를 확인하고 출연 약정을 해놓는 거 정도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딱 그 정도만 준비해라 이런 취지겠네요. 그죠? 네. 제가 이해한 게 그런 내용입니다. 8항, 9항, 10항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럼 정부인 측에서 받으신 누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문상식 변호사 예. 반드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걸리세요? 한 4, 5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 50분 정도. 중복되는 사항은 최대한 과감히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문 사항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가항 관련해서 증인 처음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미르재단을 설립한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이후에 진술을 변경하셨잖아요. 제가요? 예, 검찰 조사에서. 저는 그렇게 진술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이 사건 초기에는 미르재단 등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경련이 설립한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청와대 요청 강압의 지시에 따라서 설립한 거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셨죠. 네. 그렇게 진술을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보도가 있었는데 9월 말경 청와대로부터 정경련 차원에서 직접 자발적으로 만들었다는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시를 받고 언론 인터뷰를 해서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정경련 해체론을 포함한 각종 비난이 쏟아져서 조직을 맡고 있는 대표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됐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볼 면목도 없고 또 언론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는 게 저도 모르는 사실이 계속 밝혀져서 약간의 배신감도 느끼게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미 제가 검찰에 갈 때쯤 돼서는 문체부 공무원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사실을 대개 다 진술해서 검찰이 모든 것을 대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선 청와대 요청에 의한 언론 발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됐습니다. 청와대 요청이라는 거는 안종범 수석의 요청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안종범 수석이 소위 이제 VIP라든지 청와대 내에 위에 있는 결정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던가요? 그때는 그런 언급은 없었고 예.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문 9항 관련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5년 5월경에 그 정경련 내부에서 중소기업 협력센터, 그러니까 2005년도에 중소기업 협력센터라는 걸 설립했죠. 네. 설립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센터를 이름을 바꿔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현재 그거 증인이 그 사무 관할하지 않으세요? 지금 설립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예. 제가 거기 이사장도 있고 예. 우리 정경련 예산과 또 우리 회원사들의 임직원이 참여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재단법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협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관여하고 난 다음에 뭐 임원의 선임, 뭐 해임, 뭐 보직 변경 이런 걸 했을 때 정경련 위에 다른 사람의 뭐 관여를 다른 집 뭐 단체의 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결정할 때도 정경련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나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이거 해라. 그럼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도 있나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34항의 나항 관련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미르재단 그 임원진 선임과 관련해서 정경련도 미사를 뭐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구조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제로는 뭐 추천을 안 하셨죠? 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뭐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예. 실제로는 청와대에서 다 찍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천할 수 없었습니다. 추천할 수 없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추천할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우선 정부 예산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뭐 정부 산하 기관인가 보다 생각했고요. 또 청와대가 찍어줬을 뿐더러 찍어준 이사진들에 대해서 뭐 연락도